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9 고원에 얽힌 사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에 얽힌 사랑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53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9 고원에 얽힌 사랑. 눈, 시아라기보다 흰 눈이 하늘을, 땅 위를 마구 몰아덮는 미칠 듯한 눈이다. 햇빛이 짱짱한데 눈보라치는 날이면 풍속이 거센 백설천지를 알과 나는 검은 곰처럼 눈에 빠지면서 고원을 떠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우리는 불시 극광 그대로의 무지개가 서는 것을 보고 자연의 신비와 위엄에 광야에 비는 아베 마리아처럼 장엄한 기도를 엎드려 드리고 싶은 충동도 느껴본다. 알은 기도 대신 아베 마리아의 노래를 부른다. 나는 행복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깊은 사색에 잠긴다. 알은 나보고 추운 개마고원에서 떠나라는 것이었다. 추위는 병에 해롭다는 것이었다. 죽음보다도 더 길고 긴 겨울밤에는 나는 포랜드의 레이먼드의 농민 같은 작품이 쓰고 싶다. 그래서 산천초막이라는 제목 아래 이 고원과 화전민을 모집으로 스토리를 엮는 것이었다. 나는 이 로만의 세계를 방황하면서 나의 청춘의 빼소스를 자해할 수 있는 보람을 느꼈다. 나는 아래 말이 아니더라도 고원을 영하 30의 기후에는 견디기 어려웠고 병든 육체를 생각할 때 이 추위에 점점 무서움이 생기곤 하였다. 고원이 점점 싫어지는 것은 육체적 사유도 있거니와 장가를 가라는 데에는 질색이다. 또다시 낡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었기에 잊었던 절망과 고독이 치솟아 내가 나를 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슬픈 것이었다. 그 후 나는 얼마 안 가서 내 육체를 생각하여 남쪽 시골을 택하였다. 그러한 임지가 경기도 용인군에 전출하게 되었다.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염원하던 조선 축산사를 완성하기로 결심하였다. 사료 수집과 동국 여지승남을 기반으로 한 고대지리와 이두를 공부하곤 하였다. 도축산과에서는 나보고 조선 후의 사육 향상의 기술에 대하여 1년 기한으로 연구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집에서는 손자가 보고 싶다고 알과 속히 결혼하라는 것이었고 또 나로 말미암아 관연한 두 여동생들이 때를 놓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신병으로 독신 생활을 하겠으니 동생들이나 빨리 치우라고 답장을 보냈다. 결혼권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찾아오는 것이었다. 양친들은 아직도 병태가 나지 않으니 결혼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결혼 명령을 거부 설득시키는 데에 큰 애를 먹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어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잘라서 말을 하였다 라고 챕터 19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나 단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시야라기보다 흰 눈이 하늘을, 땅 위를 마구 몰아덮는 미칠 듯한 눈이다. 햇빛이 짱짱한데 눈보라치는 날이면 풍속이 거센 백설천지를 알과 나는 검은 곰처럼 눈에 빠지면서 고원을 떠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우리는 불시 극광 그대로의 무지개가 서는 것을 보고 자연의 신비와 위엄에 광야에 비는 아베 마리아처럼 장엄한 기도를 엎드려 드리고 싶은 충동도 느껴본다. 알은 기도 대신 아베 마리아의 노래를 부른다. 나는 행복하다 는 말을 중얼거리며 깊은 사색에 잠긴다. 알은 나보고 추운 개마고원에서 떠나라는 것이었다. 추위는 병에 해롭다는 것이었다 라고 챕터 19를 열고 있는데요. 해발 1100m 넘는 개마고원을 찾은 알과 함께 눈밭을 뛰어노는 강아지처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건장한 사람에게는 추위가 극복하기 어려운 법인데 하물며 나병이라는 몹쓸병에 걸린 하운에게는 당연 악영향을 끼치겠지요. 그래서 사랑 가득한 알은 이곳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알이 그렇게도 향기롭게 부르는 아베 마리아를 불러주니 영화 가을 연가의 한 대목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에 공기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데 지상 10m에서 측정한 어떤 기준 시각에 이르기까지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단위는 메타퍼세크나 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설천지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불시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놓을 때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남반구와 북반구의 상층 대기에 나타나는 빛이 바라는 현상으로 영어로는 오로라라고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위세가 있어 의젓하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를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을 이야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가곡 아베 마리아는 샤를 구노의 대표적인 종교 음악으로 구노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곡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엄이 있고 엄숙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헤아려 생각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길고 긴 겨울밤에는 나는 포랜드의 레이먼드의 농민 같은 작품이 쓰고 싶다. 그래서 산천초목이라는 제목 아래 이 고원과 화전민을 모집으로 스토리를 엮는 것이었다. 나는 이 로만의 세계를 방황하면서 나의 청춘의 뱃소스를 자해할 수 있는 보람을 느꼈다. 나는 아래 말이 아니라도 고온을 영하 30의 기후에는 견디기 어려웠고 병든 육체를 생각할 때 이 추위에 점점 무서움이 생겨지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운도 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하운이
개마고원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한가한 곳에서 차분하게 평생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던 농촌을 배경으로 한 산천초목이라는 소설을 쓰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실제로 산천초목이라는 소설을 써 발표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언제 어디에 기고를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하나훈 시인의 소설 산천초목이라는 책의 소재를 알고 계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폴란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폴란드는 동부 유럽에 있는 국가로서 수도는 바르샤바이며 화폐는 폴란드 줄러티이다 하겠습니다. 한자로는 파란이라 표기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먼드라고 하는 것은 레이먼드 윌리엄스 1921년 8월 21일 탄생해서 1988년 1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영국 웨일스의 마르크스주 이론가이며 학술가이고 소설가이며 비평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티브라는 단어를 아마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동기, 특히 미술, 문학, 음악 등에서의 주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줄거리를 뜻하는 바가 되겠고 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페소스라고 하는 것은 페소스 영어를 말하는데 애감, 애수, 비애, 자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온이 점점 싫어지는 것은 육체적 사유도 있거니와 장가를 가라는 데에는 질색이다. 또다시 낡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었기에 잊었던 절망과 고독이 치솟아 내가 나를 허망하게 생각하는 것이 슬픈 것이었다. 그 후 나는 얼마 안 가서 내 육체를 생각하여 남쪽 시골을 택하였다. 그러한 임지가 경기도 용인군에 전출하게 되었다라고 수료하고 있습니다. 하운이 개마고원을 택하여 도피하다시피 간 이유가 하나 더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장가들라는 부모들의 성화였겠죠. 하운인들 왜 보고 또 보아도 좋은 알이 곁에 있음에도 선뜻 장가들겠다는 말을 못하는 사연이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 몹쓸 나병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규수를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사람 대접받지 못할 것이 불보듯한 현실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그렇게 하게 된 이유나 까닭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질색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싫어하거나 꺼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임지라고 하는 것은 임명을 받아 근무를 하도록 지정된 곳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감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염원하던 조선 축산사를 완성하기로 결심하였다. 사료 수집과 동국 여지승남을 기반으로 한 고대 지리와 이두를 공부하곤 하였다. 도축산과에서는 나보고 조선우의 사육 향상의 기술에 대하여 1년 기한으로 연구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운은 용인 군청으로 부임하고 나름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대학에서 졸업 논문으로 연구했던 조선 축산사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도 축산과에서 주문하는 논문은 조선우의 사육 향상이었던가 봅니다. 본래 전공이 충무학계이니 일맥상통하는 업무라 할 것입니다. 학구적인 하운에게는 적당한 업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사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연구하거나 편찬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문헌이나 유물을 모으는 일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국 여지승남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성종의 명에 따라 노사신 등이 조선 각도의 지리, 풍속 등을 적은 책이라 할 수 있겠고 55권 25책의 활자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되는 바탕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 고대 지리라고 하는 것은 먼 옛날 일정한 곳의 지형이나 길 따위의 형편을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두라고 하는 것은 신라 때부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던 차자 표기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우라고 하는 것은 소의 한 품종으로서 한반도 원산, 털색은 젓갈색으로서 지금은 한우라 부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육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먹여 기르는 것을 이전보다 더 나아지거나 높아짐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나 지식을 자연적 대상에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수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기약하여 약정한 시기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손자가 보고 싶다고 알과 속히 결혼하라는 것이었고 또 나로 말미암아 관연한 두 여동생들이 때를 놓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신병으로 독신 생활을 하겠으니 동생들이나 빨리 치우라고 답장을 보냈다. 결혼권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찾아오는 것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제는 귀여운 손주가 보고 싶다는 것은 부모의 지상 최대의 로망이죠. 더하여 나이를 먹어가는 누이 동생들이 똥차가 가로막아 먼저 앞질러 갈 수가 없다며 투덜대나 봅니다. 편지로만 독촉을 하니 해갈이 안 되어 아마도 직접 용인까지 찾아왔나 봅니다. 여기서 관연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하기에 적당한 여자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고 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몸에 생긴 병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친들은 아직도 병태가 나지 않으니 결혼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결혼 명령을 거부 설득시키는 데에 큰 애를 먹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어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잘라서 말을 하였다. 라고 챕터 19를 마감 짓고 있는데요. 부모님까지 찾아와 나병인으로서 태도나지 않으니 제발 결혼 좀 하려무나 얼르고 뺨치니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알리는 쐐기를 박았지만 그 속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럴 때 당사자는 속이 터지고 환장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을 듯합니다. 여기서 양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되겠고 병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 나타나는 증상이나 상태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낄 것이 없이 괜찮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거부라고 하는 것은 남의 요청이나 제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이 이쪽 편의 뜻을 따르도록 깨우쳐 말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라고 하는 것은 속이 상하도록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을 애를 태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12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20 썩어가는 문둥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월 20일 출간되어 다음 회차에서는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원해 주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